오늘은 아파트 반등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많이 오른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반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참고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우선 아파트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솔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의 개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등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한 거와 다른 반등의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을 경험했던 2003년부터, 제가 23살 때 2003년부터 지금 44살이 된 지금 2022년까지 그 시간 속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흘러갔냐면, 상승이 됐을 때는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정부 정책이 물리게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도 이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기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공포기가 오게 됐을 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순간에 큰 폭으로 빠지고 그 시기가 일정 기간 동안 길게 침체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상승이나 하락으로 갔을 때 완연하게 천천히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의 방향이 한쪽으로 길게 가거나 아니면 길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도 길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은 조금 어쩌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 미디어 방송, 유튜브라든가 언론 매체,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 거예요. 만약에 7,000원짜리 치킨이 나오면 그 정보를 우리는 하루가 아닌 1시간 안에 다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제 아내 또는 어머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카톡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줘요. 어떠한 상품이 싸게 나왔다고 했을 때, 어디가 뭐 할인하는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아디다스 신발, 또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이 반값 할인을 한다. 이런 정보들이 매일같이 핸드폰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동산의 시장 역시도 이 폭등으로 갔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반전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GTX 노선들의 가격들이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많은 이런 매체들, 미스 매체들이 부동산의 하락, 폭락 이런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심리 자체도 이제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들이 떨어지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의 시장, 상승과 반등과 하락과 폭락의 시장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으로 갔을 때 그 추세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갔었지만은, 그리고 상승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등락의 시장이 빨리 변환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직면한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많이 폭등했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어쩌면 빨리 또 반등할 수 있다고? 제 생각에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미스매치의 힘들과 맞물리게 된다면 이 하락폭 자체가 아주 크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부동산의 경기,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 물량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나고 미계약 물량들이 쌓이게 된다면 극심한 침체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바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을 쓰신 분이 이런 댓글을 썼다고요. 바닥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해놓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게 바닥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닥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생성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나고 나서 바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바닥이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우리는 바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사실이지만 거래량이 많아지게 됐을 때 그때를 좀 주시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가수요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양한 물량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지금 조정을 받는 이 시점,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추석이 지나면 규제책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 속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한 20%에서 30%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한 20%, 뭐 30% 정도가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기회의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많은 분들, 한 70%의 분들은 이제 관망을 하거나 좀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화책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경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으로 다시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완화책들이 추석 이후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스 매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흘러가게 된다면 이 하락하는 시점이나 그리고 이 하락의 폭이 좀 짧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상승을 하기만을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 지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의 등락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길게 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런 개인 방송들, 유튜브, 그리고 미스 매체들, 언론 매체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그런 여러 다양한 의사소통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심리 저항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임장을 가서 그 현장의 상황들을 내 것으로 체득하고 습득하고 가장 빠른 정보를 1차적으로 습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영상들이나 내가 앉아서도 미스매체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중에 진짜하고 거짓의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약의 경쟁률이 나오는 물량들, 경매시장의 물량들, 그리고 금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 시점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등락의 폭이 빠르게 변동되는 부동산 시장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과 우리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시장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고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뉴스와 반대로 행동을 해라. 남들이 다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길게 하락 추세가 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미스매치의 힘들을 힘입어 가지고 이런 반등의 추세
추세 그리고 하락의 추세가 어쩌면은 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장과 틀린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제가 이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저를 믿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폭등했던 3년의 장,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상승했던 장과 틀리게 이렇게 하락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반전을 하면서 하락 추세의 심리가 그럼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유튜브나 기사들, 이런 언론 매체의 힘을 너무나 많이 보고 믿고 습득하면서 더욱더 심리, 저항선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락의 저항선이 무너지는 그 시점도 어쩌면은 반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양도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이 1년 유예가 됐죠. 그래서 양도세의 매물들을 내놓고 이 매물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년 뒤인 양도세의 완화 시점이 됐을 때 이 양도세의 1년 완화 시점을 더 유예해 준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동안의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1년 더 기다리게 한다? 그거보다는 1년 시점이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더 추가적인 완화책, 대응책들이 나와야지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고심을 할 겁니다.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세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시장, 팔 수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살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죠. 왜? 굉장히 큰 취득세의 중과 그리고 완화책들, 세금에 대한 완화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출에 대한 완화책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살 수 있는 시장 여건과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화책으로 나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또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또는 어떻게 보면은 하향세에 있던 추세가 멈추고 또 상승하는 추세가 된다면 그 기점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금매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당연히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가 훨씬 더 주택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데 시장은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가 금매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빠른 타이밍이 금매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겠죠. 왜? 누구나가 다 그런 정보를 알고 금매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내년 상반기라고 픽스를 시켜 놓는다면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몰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내년 상반기에 사면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늦게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앞선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그런 얘기들 뭐 좋습니다. 누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은 난세입니다. 난세.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모아놨는지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상급지의 주택들을 사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장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오랜 시간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오랫동안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경험했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이러한 시장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언론 매체나 미스 매체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보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한 발 더 빠르게 선택해야 되고 한 발 더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가 계속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다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연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화책들이 추가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책들이 완화되는 시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들을 체크를 하면서 남들보다 빠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